오늘의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성적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리죠. 아직 뭐 유리그 자체가 오늘 경기가 이제 시즌 3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순위가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두 팀의 대결은 순위 밖에 어떤 그런 관심도 있기 때문에 순위를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국대학교 원정팀의 당국대학교는 2승을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은 의미가 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밑에 보시는 2패를 한 팀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는 일단 2승 챙기면서 공동 선두로 뛰어들었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질 못했습니다. 뭐 영남대학교도 오늘 경기 잡는다면은 또 당국대학교 누르고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아직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로 승점 3점으로 4위에 처져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선문대학교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 경기를 또 오늘의 경기 척도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양 팀의 대결은 사실 두 팀의 대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감독들의 대결로도 굉장히 또 주목을 끄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아직 이 어린 선수들은 그리고 어린 축구 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때 이 대한민국의 축구를 짊어졌던 이 두 분 감독님이 지금 경기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중부리그에서 3강이 예상되는 두 팀의 대결이라고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올해 3월달에 있었던 춘계연맹전 그리고 지난해 유리그 두 팀 모두 좀 아쉬움이 있죠. 자, 뭐 춘계연맹전에서는 영남대학교가 16강 그리고 당국대학교가 32강에서 탈락을 했었고 영남대학교는 지난 또 유리그 왕중왕전에서 또 전주대에 잡히면서 탈락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는 아예 지금 조별리그를 통과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대학교가 2009년도에 우승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보고자 올 시즌 또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먼저 영남대학교 관전 포인트 좀 알려드리죠. 영남대학교의 역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대구 경북 지역의 최강자 뭐 영남대학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이 영남권 리그를 진행을 했었는데 울산대학교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 근방에서는 뭐 지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림픽 대표팀의 3리, 3리라고 저희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선수들의 이름이 모두 이씨예요. 정말 이현도, 이명주, 이진석 이렇게 세 선수가 배출이 됐는데 1선, 2선, 3선에서 각각 한 명씩 배출을 했거든요. 그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수 감독의 축구가 지난해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워낙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그런 감독이에요. 별명이 아스날 영대 뭐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기도 했는데 네. 일단 빠른 패스를 기본으로 재밌는 경기를 펼치는 팀으로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만나보셨지만 주전 선수 4명이 좀 빠졌다고 부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걱정을 하는 김병수 감독의 눈치였는데요. 그래도 역시 영남대학교 특히 또 홈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치부심이란 얘기를 당국대학교에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시즌 왕중왕전 진출을 실패했었고 2009 시즌 정식리그가 출범하기 전 마지막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학교가 바로 당국대학교죠. 지금까지 유리그가 시범경기 포함해서 경희대, 당국대, 연세대까지 챔피언을 배출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2009년에 우승팀이 또 당국대학교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자, 김건호, 최호주 우리도 파주에 간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이번에 이 올림픽 대표팀이 대학 선수들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선수 말고도 김건우, 최호주 당국대학교에서도 두 선수를 배출을 했습니다. 신현호 감독이 올 시즌 시작이 굉장히 산뜻합니다.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직전 경기가 이제 선문대학교의 경기였는데 사실 좀 힘들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어요.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또 상대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다음에 2대1 역전승을 거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어려운 승리였지만 어쨌든 승리 거두면서 신바람을 내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인터뷰 내용 들어보니까 원정 경기고 또 더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무게 중심을 약간 좀 뒤쪽으로 내린 다음에 역습을 좀 도모하는 그런 작전을 써보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현호 감독의 어떤 그런 작전이 영남대학교를 상대로 잘 통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김병수 감독입니다. 김병수 감독이 사실 모르는 축구 팬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전 이 축구를 많이 좋아하셨던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굉장한 선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출신인 거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아시는 그런 감독입니다만
어떤 뭐 천재라고까지 불렸던 그런 재능을 보유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좀 아쉽게 선수 생활을 좀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비운의 축구 천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름이 회자되는 이름이기도 한데 네. 당시 올림픽 대표팀이 크라머 감독이 맡았었는데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이런 극찬까지 들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잦은 부상 때문에 26살이라는 짧은 나이로 은퇴를 했는데 좀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김병수 감독의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나간 스타는 이제 잊어라. 지금 뛰고 있는 바로 이 선수들이 이제부터 진정한 스타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지도자로서의 어떤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역시 선수들이 커 나가는데 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단한 스타 출신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런 믿음이랄까요? 그런 거는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우 감독도 만만치 않죠? 정작 본인들은 최고의 스타였으면서 뭐 지도자로서는 스타에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네. 오히려 이 스타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정말 뭐 희생적이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두 지도자입니다. 자, 홈팀 영남대학교 김병수 감독이 이끌고 있죠.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태순 골키퍼를 비롯해서 손준호, 이지성, 김명주, 이진석, 이현우, 김승대, 이현도, 김준수, 장주성, 박지홍 11명의 선수입니다. 다행히 3리는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된 세 선수는 다 나왔습니다. 신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백성훈 골키퍼를 비롯해서 김건호, 이종찬, 최호주, 김우철, 김영훈, 배신영, 박태영, 조원득, 김태영, 박성용 11명의 선수입니다. 김우철 선수가 주장인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도 아마 미드필더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단국대학교 허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거든요. 아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양팀 모두 자리에 진영을 잡았습니다. 이 축구공이 움직이게 되면 오늘 경기가 시작될 것이고요. 90분 뒤에는 오늘 경기가 어떤 식으로든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얀색 유니폼 지금 선축을 준비하고 있는 팀이 이제 단국대학교고요. 흰색 트렁크라고 하죠. 위에 이제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고 홈팀 영남대학교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에 왼쪽으로 길게 한번 연결해주는군요. 자, 시작부터 패스미스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남대학교 선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세를 좀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또 길게, 그러나 또 한번 패스미스 나오죠. 이번에 또 영남대학교가 패스미스를 하니까 단국대학교에서 또 한번 소리를 질러보는군요. 양팀 시작하면서 기싸움이 대단하죠. 저희 본인들의 흥도 좀 돋구고 상대편의 길을 좀 꺾는, 어떻게 보면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흘러나가는 공을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영남대학교가 골킥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골킥 앞으로 길게, 그래 왼쪽 뒤쪽으로 슬쩍 내주고 앞으로 전개하는 패스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실 중계 전에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와 선수들의 눈높이가 거의 일직선이란 말이죠. 보통 이제 경기장처럼 좀 위쪽에서 내려다보면서 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라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계하는데 좀 여러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경기 전에 좀 높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사실 저희가 무던히도 애를 좀 썼어요. 좀 여의치 않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비라인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는 영남대학교. 다시 한번 골키퍼 쪽까지 라테순 골키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가 영남대학교 작년에 중계를 할 때 라테순 골키퍼의 선방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이 영남대학교 경기 했던 마지막 경기가 저희 울산대학교와의 경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경기 뭐 3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라테슨 골키퍼도 한 학년 올라가서 이제 4학년이 됐고요. 저는 경기 전에 이대술 위원과 명단을 확인하면서 이진석 선수가 2학년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핵심 선수로 분류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3, 4학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린 선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그 이진성이 영남대학교에서 9번을 달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경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여러분들도 좀 기대를 하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코너킥을 넣는 영남대학교. 자, 오늘 경기의 변수를 하나 꼽자면 사실 4월 중순답지 않은 아주 더운 날씨가 오늘 경기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원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네. 비가 오늘 피해갔고 대구다운 더운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헤드킥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흘러 지나갔고 뒤쪽에서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자, 올라가야죠. 오른쪽에서 크로스 넘어가죠. 자, 그러나 골키퍼가 높이 솟구치면서 볼을 확보했고 재빠르게 연결하는데요. 빨라요. 공을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되나요? 그러나 라테슨 골키퍼가 멀리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선수들과 눈높이가 같다 보니까 선수들의 등번호를 확인하기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전 드리블을 해갔던 선수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11번으로 보이죠? 11번 김영훈 선수군요. 공 없이 뛰는 선수보다 더 빨리 뛰는, 보통 이제 11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저렇게 발이 빠른 선수가 좀 많은 듯한데, 그것도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배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보통 이제 골잡이의 상징하면 이제 9번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보통 이 스트라이커라고 그러죠. 최전방 공격수한테 좀 9번이라는 등번호를 좀 많이 주죠. 네. 거기에 이제 10번, 뭐 유명한 번호가 11번, 7번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10번은 이제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고, 11번은 이제 보통 팀에서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달아요. 왼쪽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크로스가 조금 짧은 듯합니다. 길게 내차는 과정에서 발이 좀 높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스터드를 좀 공을 방출하는 과정에서 스터드를 들면서 파울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11번이 차범근 지금 해설위원의 현역 시절 때도 11번을 달았었고, 그렇죠. 대구 FC 감독이었죠. 변명주 선수도 11번을 달았었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서정원 선수도 또 11번을 달았었군요. 보통 이제 발이 빠른 공격수로 이제 보통 11번을 달고, 박지성 선수가 달았던 7번도 또 의미가 있는 번호입니다. 7번도 어떤 이 에이스 10번과 거의 뭐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7번은 뭐 전설적인 선수들로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호날두 선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오원 선수가 이어받았고요. 그전에 뭐 베컴 선수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번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선수들의 개성의 어떤 표현이라고 또 자신들의 등번호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유독 한 번호를 좀 고집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번에 이 올림픽 대표팀에 뽑힌 이명주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영남대학교 8번이죠. 8번은 또 보통 이 미드필드에 뛰는 선수들이 많이 달고 있어요. 그래요. 왼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지금 볼 잡은 선수가 이진석이죠. 여기 볼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대로 코너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신현호 감독, 사실 저희의 TV보다는 사실 메이저급 공중파 방송에서 해설로 또 만났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 그 전에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멕시코 청소년 대회 때 4강을 이끌었던, 별명이 동양의 펠레였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해설위원으로도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상급의 팀들답게 역시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하고 최전방까지 나가는 패스가 양팀 모두 아주 깔끔하게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 두 팀 모두 무게를 좀 뒤에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등한 팀과의 경기에선 사실 한 골 차이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직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주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리고 있는 영남대학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신현호 감독이 경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둔다고 했는데 무게중심을 정말 많이 뒤쪽에 두고 있네요. 자, 터치라인 따라서 들어갑니다.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옆줄 바깥으로 먼저 벗어났다는 얘기군요. 지금 또 크로스를 연결했던 선수도 말씀드린 3-2에 들어간 이현도 선수예요. 그렇군요. 오른쪽 사이드백을 보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의 패스 성공률이 높습니다만 굳이 꼬집자면 수비 지역 자기 진영에서 돌리는 패스 성공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보통 이 축구 전술이나 축구 경기를 볼 때 점유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패스 성공률이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번 길게 찔러줍니다만 호흡이 좀 맞질 않았군요. 이진석 쪽을 바라봤었습니다. 자, 영남대학교 연결이 역시 한 번에 됐어요. 길게 연결을 해요. 자, 두 선 사이. 그러나 영남대학교 수비도 굉장히 뒤쪽에서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왼쪽 터치라인이죠. 다시 한번 접었고 올라왔어요. 안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도 골키퍼 가슴에 가서 안기는 공. 자, 양팀 이제 약 10분 정도가 경기 시작하면서 지났는데요. 파울 숫자도 하나밖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거의 기록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항상 이 경기가 팽팽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고무줄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찔러주는데 조금 깊어 보이죠. 다시 한번 두 선수의 끊어냈어요. 그러나 잘 잘라냈고 다시 한번 뒤쪽. 그러나 중앙으로 반대쪽 길게 자, 봅니다. 잘 빈 봤습니다. 공간, 넓은 공간 잘 봤습니다. 두 선수 사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대로 오른발로 접어놓는군요. 옵사이드 자, 아니죠? 옵사이드 아니에요. 가운데를 꺾어줬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남대학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 뒤쪽에서 이현도 선수가 상대 선수를 슬쩍 밀면서 파울을 범해봤습니다. 자, 물론 뭐 무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 초반부터 이제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공격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느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파울 장면이죠. 뒤쪽에서 이현도 선수가 슬쩍 미는 장면을 느린 장면으로 보셨고 지금은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는데 아마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전 선수 4명이 부상당한 팀치고는 경기 초반 운영이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렇다 할 맞부딪히는 모습이 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백이 느껴진다면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영남대학교가 좌우 측면을 계속해서 크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역시 양팀 모두 중심이 좀 뒤쪽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 카메라 스태프들 두 분이 지금 잡히고 있군요. 정지된 화면이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전에 경기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도 눈높이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구조물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날도 굉장히 더운데 모쪼록 피부가 좀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저희도 이제 선크림을 좀 들고 다녀야 될 시기가 왔어요. 저는 뭐 비가 온다 그래서 네. 이 좀 자외선 차단제가 자, 일단은 당국대가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뒤쪽. 그러나 항상 수비할 때 영남대학교 선수들이 2명 이상이 항상 공을 주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명이 보이고 있죠. 앞쪽으로 찔러줍니다만 라테슨 골키퍼가 멀리 나옵니다. 사실 수중전이 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수중전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극과 극에 있는 그런 날씨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고 선수들이 좀 일찍 지칠까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구름이 햇빛을 좀 가렸는데 좀 있으면 또 햇빛이 나오겠죠. 여름이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위기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런 땡볕에서 공 차는 게 좀 익숙한 선수들이기도 한데 네, 매년 그 겪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짧게 주고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주는 월패스가 조금 맞질 않았군요. 백성호 골키퍼의 긴 골킥. 자, 헤딩. 요즘 선수들 보면 점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키도 큰 선수들이 점프력도 좋은 경우가 많죠. 그래요. 저같이 키 작은 사람들은 좀 부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이제 낮은 위치에서 보니까 선수의 점프력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뜨는지. 벌써부터 땀을 닦는 선수들이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물을 마시는 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선수들도 보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더운 날씨인데 더운 날씨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모쪼록 선수들 더운 날씨 속에서 다치지 않고 경기에 좀 지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 동계훈련을 착실히 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부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클이 정당한 태클로 인정이 됐고 던지기 공격으로 이어지는군요. 제가 중계를 할 때는 항상 이 왼손에 마이크를 들고 오른손에 볼펜을 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른손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양팀 정말 조용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낮은 지금 좀 전에 태클 장면이죠.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정당한 태클로 인정이 됐고요. 낮은 위치에서 있어서 그럴까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평소랑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장 분위기도 글쎄요, 챌린저스 리그랑 비교를 하면 경기 초반은 굉장히 또 조용한 편입니다. 유리그는요. 그렇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얘기를 또 했지만 이런 경기 학교 안에서 펼쳐지는 경기잖아요.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학교 동문들이 모여서 응원을 펼치면서 단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물론 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체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면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홍보도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뭐 본인들이 재밌는 축구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대학 차원에서 특히 영남대학교는 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음 주가 대학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험 기간인 걸 제가 간과를 했군요. 대학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자, 뽑아냈어요. 파울이 아니죠. 일단 뒤쪽으로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만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곳은 영남대학교 생활관 맞은편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자, 슈팅 찬스예요. 오른발. 네, 골키퍼 정면. 말 그대로 벼락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 정면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그대로 또 골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백성호 골키퍼가 운이 좋았습니다. 역시 이진석이죠. 지금 이 수비수 한 명이 붙었는데도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슈팅, 역시 이진석. 양팀 통틀어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선수가 바로 지금 슈팅을 날린 바로 이진석 선수입니다. 사실은 이 과거에 비해서 대학에 스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네. 또 새로운 스타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석 선수는 본인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을런지 궁금하군요. 이제 몇몇 친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혹시 저희 중계 방송을 좀 듣느냐, 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팀 전력 분석을 위해서라도 종종 보곤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아마도 이 경기 끝나면 이진석 선수가 저희 방송을 얘기를 듣고 또 본인 얘기를 하는 걸 또 알게 되겠죠. 또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전반전 초반.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자, 날카롭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볼이 위험한 곳에서 잘렸습니다. 왼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군요. 패스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좀 방해 동작이 있었고 주심이 가서 그 부분을 구두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심은 김명재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병훈 1부심, 유재하 2부심, 그리고 대기심은 전택수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경기장 안에서 가장 많이 뛰는 사람이 주심이거든요. 네. 오늘 같은 날씨는 정말 뭐 주심은 고문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도 경기 전에 만나봤던 주부심들은 표정이 모두 다 굉장히 밝았고 오늘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심판을 보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가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숨은 곳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심판들입니다. 또 최근에는 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심판으로 전업을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구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전업하는 선수들은 심판들의 고충을 이제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야 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정확한 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겠어요. 지금 내창공이 중계석 쪽으로 날아왔군요. 뒤쪽 당국대학교 반대쪽으로 길게 전개를 합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뒤쪽 다시 한번 앞에 뛰어들어간 선수가 있는데요. 압박이 좋아요. 일단 볼을 잘라냈고 자, 지금은 일단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됐습니다만 차후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 같군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짧게 주고 볼을 좀 내보낸 다음에 경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크로스 넘어갔고요. 골키퍼에게 안기는 볼이 됐습니다. 일단 볼을 밖으로 차내죠. 일단은 이 주심이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경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손준호 선수가 2대1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상을 좀 입은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또 한 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죠. 의료진이 들어가고 이 있고 장면이죠. 이 장면인데 글쎄요, 큰 부상보다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찰과상이 났을 수도 있겠어요. 뭐 긁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당구대표 16번입니다. 박태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2대1 패스를 할 때는 주고 들어가는 선수를 마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들어가는 선수를 수비수가 막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울로 끊으려다가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내차준 공은 다시 돌려주겠죠. 지금 이런 장면이 굉장히 눈에 익숙한 장면입니다만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정도로 아주 신사적인 플레이라면서 칭찬도 많이 했었고요. 얘기거리도 많았던 그런 플레이가 조금 전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앞으로 길게 주는데요. 다시 한번 몸싸움. 한 명은 몸싸움으로 선수를 막아주고 한 명은 볼이 흘러가는 그 코스를 또 막아주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협력 수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 다시 한번 이델 패스 시도합니다. 이어봤나요? 열렸어요. 자, 어렵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 그러나 막아서고 있는 이명주. 이명주가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가장 뒤에 내려서 수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공수를 연결해주면서 수비에도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역할, 대표팀에서 최근에 기성용 선수가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요. 손으로 좀 미는 장면이죠. 지금은 코너킥보다는 훨씬 좋은 지점. 지금은 영남대학교가 좀 쉽게 상대 진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이 끊기면서 파울까지 내줬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면은 선수들이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벽을 쌓는 것이 중요하겠고 뒤쪽에서 또 선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똑같은 얘기를 단국대학교에 적용을 시킨다면 상대 마크를 어떤 식으로든 뚫고 들어가서 슈팅을 날려야 하는 그런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 부담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프리킥 올려주는 선수겠죠. 야, 프리킥 붙여줍니다. 그러나 너무 무섭군요. 사실은 지금 시야가 가려지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라테슨 골키퍼가 잘 잡아줬습니다. 자, 또 앞쪽에 배신영 선수가 또 잘라 들어가고 있었고요. 위험한 지역에서 파울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했던 영남대학교가 라테순 골키퍼의 좋은 활약으로 넘어갔고 그 위기를 넘어갔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이 전반전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공은 지금 영남대학교가 소유를 하고 있고 네. 단국대학교는 계속해서 웅크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세트피스는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짧게 주고 볼 컨트롤 다소 불안했습니다만 뒤쪽으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그러다 볼 뺏겼죠. 다시 한번 앞쪽. 자, 공격을 거의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선수들도 최후방에 최소한 3명의 선수가 남아있으면서 상대의 역습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이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죠. 남양주 시민구단은 FA컵에서 4대0으로 꺾었었거든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역습에는 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 짧게 주고 이제 최전방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빠졌어요. 안 선수 잘 제꼈고 두 선 사이 넘어질 듯 하면서 일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전반까지 갔다가 다시 볼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또 뒤로 물러나고요. 모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본인들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흐름이라면 또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아까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얻었던 그런 세트피스 상황은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단국대학교가 사실 그 찬스를 살렸으면 또 경기 흐름이 크게 바뀔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영남대학교도 한번 물론 본인들이 지금 공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본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슈팅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국대학교는 영남대학교에게 그런 찬스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수비입니다. 지금 뭐 본인들 진영으로 11명의 선수들이 다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팀의 지난 경기 얘기, 영남대학교든 선문대학교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선남대학교와 경기를 펼쳤었는데 경기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뭐 상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간접 비교가 되죠. 이 영남대학교는 3대0으로 가볍게 또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거 아닌지 궁금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 지금 이 화면을 잡고 계신 카메라 감독님이 원샷으로 또 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두 팀의 간접 비교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당국대학교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삼지 않았을까? 오늘 같은 이런 전략 지금 페널티 에리아 지금 그냥 안쪽이죠. 슈팅까지 좀 자, 일단 볼은 확보했고 뒤쪽으로 슬쩍 흘려줬고, 자, 여기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두 선 사이 몸싸움으로 볼을 확보하는 당국대학교. 당국대학교가 어떤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문대학교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 초반 이런 전략을 좀 들고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실 대학 수준에서는 공격력만큼 뭐 어느 팀에 내놔도 뒤지지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불을 놨다가는 본인들이 오히려 좀 경기를 내줄 수가 있겠죠. 사실 작년에 영남대학교가 보여줬던 어떤 공격력, 득점을 기록한 어떤 골 수를 보면 좀 놀랍다를 넘어서서 좀 무시무시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물론 뭐 울산대학교가 좀 독보적인 위치를 좀 점하기는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도 만만치 않은 공격 축구를 그렇죠. 했었죠. 지금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만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죠.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지금 딱 저 위치가 스코어보드에 저희가 가리는 위치예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 위치입니다. 좀 아쉽군요. 지금도 이진석의 좋은 대시가 있었는데 옵사이드 반칙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이 당국대학교가 영남대학교의 강점을 선문대학교의 경기에서 찾았다면 또 약점은 목포시청의 FA컵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를 좀 봤으면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크로스 넘어갔고, 그러나 수비가 머리로 걷어냅니다. 이현우가 돌아서는 과정으로 공을 그대로 흘리면서 슬쩍 돌아서면서 상대 선수를 한번 속여보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통하지는 못했습니다. 던질 곳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일단 뒤쪽. 자, 상황이 바뀌어도 공격을 주도하는 쪽이 바뀌어도 그다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영남대학교 선수들이 11명이 모두 자기 지역에 내려와 있고요. 사실 체력적인 부담도 최소화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전반전 아직 15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후반전이 오히려 좀 경기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게임 흐름이면 저희는 중계하기 참 힘듭니다. 헤딩으로 슬쩍 안쪽으로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만 빗 맞았고 들어가는 선수도 없었고요. 이 노력하는 선수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후반전을 좀 기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뭐 후반전이 되면 한 오후 4시 정도가 될 텐데 그렇죠. 해도 조금 날씨도 시원해질 거고요. 일단 가장 뜨거운 시간은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깃발이 또 올라갔군요. 옵사이드, 영남대학교 두 번째 옵사이드를 기록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전반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이다솔 의원이 전반전 정리를 어떻게 해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글쎄 뭐 재미없다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에게 혼날 것 같아요. 끝나고. 일단은 두 팀 모두 계속해서 수비하는 모습, 공격하는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당국대학교가 얻었던 세트피스 상황이나 이진석 선수의 슈팅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은 경기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상대를 좀 지금은 자, 찬스가 될 수 역습이에요. 있죠. 반대쪽 이현우. 자, 이현우가 죽였어요. 골키퍼 찬스 그러다 찬스를 무산시키고 맙니다. 지금은 글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백성호 골키퍼가 나오는 것도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슈팅을 어떻게 때릴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소 좀 아쉬운 슈팅이 연결이 됐습니다. 애매해지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생각이 좀 많았어요.
골킥 길게. 자, 뒤쪽으로 연결이 됐죠. 일단 개인기를 한번 펼쳐봅니다. 뒤쪽. 그러나 수비가 좋아요. 이현도인데 수비를 할 때는 확실하게 또 수비를 해주고 오버래핑 들어갔을 때는 또 확실하게 공격을 연결해주는 좋은 선수, 대표팀에 뽑힐만하다 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는 그런 선수입니다. 정말 신장도 있는데 공격적인 상황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정수 선수가 조금 연상이 되는 아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남대학교가 이번에는 상대 지형 오른쪽이죠. 자, 좋아요. 가운데로 손에 맞지 않았고요. 영남대학교도 마무리 패스 한 번, 슈팅 한 번이 좀 아쉬운데 최근 저희 경기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경극을 좀 주도하고 있는 팀이 마무리 패스가 좀 좋지를 못해서 아쉬움을 많이 삼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 이번엔 당국대학교 두 선 사이. 자, 일단 태클로 빼냈고 뒤쪽에서 김우철 중앙으로 연결, 왼쪽으로 툭 찍어 차줍니다만. 자, 지금은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그래요. 됐습니다. 발이 좀 높았죠. 좋은 위치예요. 자, 이다솔 위원 말씀해주신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세트 플레이 상황이 당국대학교에게 두 번째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중앙으로 볼이 투입될 때 발바닥을 좀 높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몸에 충돌도 있었고요. 이 지금까지의 경기력이나 점유율과는 무관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다솔 위원께서 그런 얘기를 좀 종종 해주시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기, 팽팽한 이런 경기에서는 균형의 추가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바로 이런 세트피스 상황이 될 텐데, 물론 뭐 저희가 찬스 살려야 될 때 못 살려서 경기 놓치는 팀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반은 뭐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찬스 못 살리면 또 영남대학교에게 주도권 크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찬스는 왔을 때 잡으란 말이 있습니다. 그럼 비단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축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김우철은 내려가고 이종찬으로 보이죠. 이종찬이 오른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 각도는 오른발이 좀 좋은 각도이긴 해요. 이종찬. 슬은 불렸어요. 이종찬의 오른발. 그러나 벽에 맞고 나갔는데 코너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역에서 두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일단은 부산이 되고 말았고, 하지만 당국대학교 공격은 계속되죠. 자, 이 필드 인플레이 상황과는 또 별개로 지금은 또 영남대학교 진영에 백성호 골키퍼, 백성호 골키퍼죠?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 백성호 골키퍼 빼고는 다 넘어와 있거든요. 자, 주심이 딱 또 두 명의 선수를 부르는데 박지용 선수와 27번이군요. 박성영 선수를 불러서 두 선수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휴스를 울렸고 이종찬의 오른발 코너킥. 자, 다소 좀 짧은데요. 자, 영남대학교 역습입니다. 반대쪽에는 이진석이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1대1도 할 수 있어요. 자, 김승대 드리블이 좀 기나요? 길었는데요. 자, 일단 빠졌고 다시 한번 볼을 이어봤습니다. 이명주가 중앙으로 좀 넓은 공간을 바라보는군요. 다시 한번 짧게 이진석. 그래 지금은 속공을 또 본인들 스스로 지공으로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좋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상황으로 본인들이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찔러줍니다만 다시 한번 수비의 클리어링. 자, 헤딩 경합. 떨어질 때 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지용 선수가 벌떡 일어나는군요. 제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공중에서 볼을 보고 있는 경합 과정일 때의 어떤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는 이진석이 느린 장면 나오는 사이 이진석이 한번 먼 거리 슈팅을 한번 터뜨려 봤어요.
슈팅되고 이제 리바운드 된 볼 과정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는데 이진석의 슈팅은 좀 먼 거리긴 합니다만 좀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이 지금도 슈팅 거리가 나오니까 바로 또 슈팅까지 연결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영남대학교가 계속해서 지공에서 좋은 찬스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슈팅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헤딩하는 과정에서 좀 충격이 좀 있었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휴대폰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요. 휴대 통신회사죠. 이동통신회사의 광고였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이진석의 슈팅이 오늘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그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고 위력적인 슈팅을 날려준다면 상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공격수를 가지고 있는 팀 동료들은 대단히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좀 뭐 골키퍼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선수들 중에 하나죠. 뭐 이동국 선수도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주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당국대학교는 이런 셋플레이 상황을 오늘 많이 얻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좀 짧았거든요. 지금 좀 잘 연결이 돼야겠습니다. 이번엔 김우철의 왼발입니다. 김우철의 왼발 이번엔 길게 가죠. 반대쪽 떨어뜨려 헤딩 안쪽으로 줬어요. 떨궈졌고 다시 한번 헤딩 경합. 당국대학교 돌아서는 과정. 그러나 볼을 방출시키는 영남대학교. 자, 볼 피처리 빨라야 됩니다. 지금은 글쎄요. 중앙에 두 명의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일단 반대쪽을 바라봤고 그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비들이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보다는 어쨌든 인플레이 상황이 훨씬 더 위협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한 번에 올라갔으면 하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앞으로 길게 백성호 골키퍼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고 이번엔 영남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박지용, 이현도, 이번엔 중앙 손준호. 경험을 붙여주죠. 연결 좋아요. 되면 좋을 텐데요. 왼발! 걸렸습니다만 백성호 골키퍼의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 그렇죠. 백성호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습니다. 손준호의 패스도 기가 막혔고 대시에 들어갔던 장주성도 좋은 연결 그리고 좋은 슈팅이 있었습니다만 저것은 뭐 백성호 골키퍼가 잘했다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머리 뒤에서 날아오는 공이었기 때문에 슈팅까지 연결하기가 쉬운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왼발에 정확히 갖다 맞췄고 백성호 지금 뭐 백성호의 몸에 던지는 이런 수비 최후방에 지금 잘라냈죠. 연결이 앞쪽에 됐습니다. 업사이드 아니에요. 이진석 그러나 이번에도 또 백성호 막아냈습니다. 골키퍼입니다. 이번에도 백성호입니다. 이 백성호 골키퍼가 신장이 190cm거든요. 누우면은 사실 빠져나갈 틈이 없죠. 누우면 또 손까지 뻗잖아요. 2m가 넘는 과속방지턱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이 서 있는 그런 격일 텐데 자신의 신체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서 백성호가 두 번째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영남대학교가 두 번의 좋은 찬스를 지금 일단은 글쎄요. 어쨌든 골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당국대학교 수비들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진석의 슈팅 그리고 장주성의 슈팅 영남대학교 다운 어떤 그런 공격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장면도 그렇고 두 번째 장면도 결국에는 당국대학교 수비 뒷공간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손준호가 좋은 패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저런 실수는 두 번은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다도 좀 아니란 플레이였는데 네. 조심해야죠. 오늘 경기는 선제골 내주면은 굉장히 경기 힘들게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유리그가 뭐 1대 0으로 끝나는 경기는 거의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골이 좀 적어도 2골, 3골 정도 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경기는 잘하면 1대 0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유리그 치고는 굉장히 좀 이 안정적으로 경기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스피드 경쟁에서 이겨봤습니다만 자, 연결 좋아요. 맥을 못 추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빠릅니다. 왼쪽 오른쪽. 아하, 직접 슈팅인가요? 아하, 글쎄요, 잘못 맞은 지금은, 걸까요? 슈팅일까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킥이었어요. 저렇게 되면 저도 좀 힘듭니다. 저걸 슈팅으로 기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슈팅이라면 또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일단 골문을 향했기 때문에 네. 슈팅이라면은 또 유슈팅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끝나고 기록석을 한번 제가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체크가 됐을런지. 자, 어쨌든 영남대학교는 경기 막판이 지금 깃발이 올라갔군요. 당국대학교의 두 번째 업사이드. 자, 영남대학교는 어쨌든 전반전 막판이 되면서 게임을 풀어가는 어떤 후반전을 대비해서 게임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고요. 당국대학교가 찬스를 잘 내주지 않다가 지금 연달아서 찬스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조금 해답을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국대학교도 해법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파울이 선언되지는 않았어요. 두 선수 모두 이제 부딪히면서 넘어졌는데. 자, 짧게 안 나갔죠? 이현도 선수가 큰 부상 입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박성용 선수가 더 넘어져 있어요. 지금은 옆줄 바깥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옆줄 바깥으로 내찼습니다. 아마 급소를 좀 맞은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이현도 선수는 다행이죠. 이현도 선수는 일어났어요. 자, 주심은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27번 달고 있는 박성영 선수입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시간이 약이죠. 좀 기다려야겠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보신 대로 0대0 양팀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영남대학교는 경기 막판에 좀 해법을 찾은 듯한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뚫리지 않던 뒷공간 뚫으면서 왼발 슈팅까지 좋은 슈팅까지 연결을 했고 그렇죠. 또 상대 실책 틈타서 이진석 선수 1대1 찬스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전반 초반 그리고 전반 중반보다는 전반전 후반을 대비하는 좀 좋은 찬스가 된 것 같습니다. 당국대학교도 그런 해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전반전은 그런 내용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올라왔을 땐 어쨌든 공격까지 연결을 하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슈팅 또는 유효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한 모습은 또 아쉬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하이라이트 장면이 어떻게 편집이 된지 좀 궁금합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하이라이트로 한번 만나보신 후에 저희는 후반전 경기 시작하기 전 전반전 기록 분석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